가치투자 철학의 기원. 가치투자 철학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첫째, 가치투자는 특정한 저평가된 투자기의 발견을 수반하는 바텀업 전략이다. 둘째, 가치투자는 상대 수익률이 아닌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가치투자는 위험회피 접근법이다. 이익에 관심을 두는 만큼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가치 투자하려면 애초에 바텀업 전략이라는 말을 정의하는데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죠. 왜냐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바텀업과 탑다운 방식을 이게 가치 투자하지만 탑다운 방식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에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세스클람은 애초에 가치 투자하는 것은 바텀업 전략을 해야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대가 되기 때문에 이 대가의 말씀대로 충실한다는 차원에서 탑다운 방식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행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는 탑다운 방식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문구는 가치 투자가 바텀업 전략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도 많고 앞으로 하실 분도 많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그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탑다운 방식을 고수해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싶은데 탑다운 방식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유혹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격을 무시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의해주면 고마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는 또 상대 수익률이라고 절대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남이 벌고 안 벌고 무관하게 자기가 일정한 퍼센트를 계속 버는 방식을 추구한단 말인데 되게 뭐 이게 이렇게 세 가지 명명해 주니까 되게 이 책을 제가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는 위험회피 방식 접근방인데 한 개 쌓이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비싸져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깔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관심을 두는 만큼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바텀업 투자의 이점. 대다수 전문 투자자들은 탑다운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단계에서 실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하다. 실행자들은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필요로 하고 특정 산업과 최종적으로 특정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의 다양한 섹터에 대한 영향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보면서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매하다 보면 이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되게 심하거든요. 왜냐면 전기차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테마성이라든지 뭐 그런 투자 방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바텀업 방식으로 개별 종목을 접근하는 방식은 진짜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차 테마 있으면 테마 타고 뭐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방식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증권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탑다운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다수 전문 투자는 탑다운 방식을 사용한다. 이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확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실수를 범하기 어렵게 위험하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탑다운 방식을 채용하거든요. 개별 종목을 하지는 않아요, 거의.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전기차면 전기차 관련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스 클라만이 애초에 바텀업 방식은 가치 투자하는 행위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특정 산업, 최종적으로 특정 기업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대한 영향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나 이런 대가리 책 보면 이런 식으로 투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투자한다. 근데 이런 게 조금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방식인데 워낙 많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을 아예 버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탑다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예측과 함께 재빠른 투자 집행도 중요하다.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더 빠른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 게으름뱅이들의 잠재 수익 가능성을 없애버린다. 탑다운 투자자들은 큰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전례없는 세계 평화와 안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는가, 이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독일의 재통일은 이자율과 마르크화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락시킬 것인가. 이 결론을 독일 국채를 사고 다국적 영업을 하는 미국 기업을 사는 등 매력적인 투자 영역으로 올바르게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10년물 독일 국채와 코카콜라 주식 매수처럼 특정한 증권의 매수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증권을 재빠르게 사들여야 한다. 따라서 탑다운 투자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수천 명의 똑똑한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해야만 하는 임무를 떠맡고 있다. 탑다운 투자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다른 사람을 찾는 더 바보 게임인지, 매번 엄청난 통찰력을 발휘하는 소수 사람이 승리하는 더 천재 게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게임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탑다운 방식 투자자들은 이제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재빠르게 투자 집행돼 재빠르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가는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고요. 빨리 재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더 빠른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 게으름뱅이들의 잠재 수익 가능성을 없애버린다.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정확히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전혀 무의미하진 않은데, 문제는 이걸 핑계로 주가가 과하게 빨리 상승하거든요. 조금만 늦으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확하지 않,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거 이제 맨날 예측을 해야 되니까 계속 주식에 투자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게임이고, 이제 증권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이니까 그러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죠. 이거 보시면 이제 이들 친구를 재빨리 사줘야 된다. 영향을 미칠 어떤 요소를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게 쉽지 않고요. 또 탑다운 투자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수천 명의 똑똑한 다른 투자자들보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태반성 타면 그걸 가지고 거의 모든 기관차들이 그걸 매수하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비싼 가격에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전에도 말했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도 정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할 만한 임무를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면 이제 더 비싼 사람들 팔아야 되니까 더 바보 게임인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 직원들이 이걸 하니까 또 천재 게임을 하는 누가 천재인가를 구분하는 그 게임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모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들이 매력적인 게임을 비치지 않죠. 왜냐면 가치 투자자들은 정말 자산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기업 가치 전체를 평가한 다음에 그 가치에 비해 싸면 매수한 다음에 기다리는 그런 투자고 좀 편한 투자인데, 탑다운 방식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잽싸게 사야 되니까 너무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매수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탑다운 투자에는 안전마진이 없다. 탑다운 투자자들은 가치에 기반하여 매수하지 않는다. 이들은 컨셉, 테마, 트렌드에 기초하여 매수하곤 한다. 가치가 매수 결정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매수 가격의 제한이 없다. 탑다운 매수자들이 투자자인지 투기꾼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그들이 장래에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곧 살 것이라고 믿는 주식을 산다면 이들은 실제로는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탑다운 방식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이미 기업의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다. 탑다운 예측으로 연간 10%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매수했지만
시장 가격이 이미 15% 성장을 투자자들의 기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돈을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탑다운 투자 결정의 한 요소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대치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탑다운 방식이 꼭 나쁜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이런 분들은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이 비싼 가격에 매수하면서 더 비싼 가격에 팔 대상을 찾는 그런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게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좀 앞으로 기업 가치가 증가할 예정이니까 현재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제 측정가를 감안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비싼 가격이 이미 된 상황에서도 매수를 진행하고요. 컨셉이나 테마나 트렌드 이런 걸 기초해서 매수하죠. 뭐 전기차 테마라든지 이게 실적이 아직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며칠이 이제 발생할 거니까 많이 매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를 매수 결정 요소가 아니고 이제 미래 가치, 근데 과도하게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스클라마는 투자단인지 투기꾼인지 잘 모르겠단 말을 한 거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상대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진심으로 믿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그들은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투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이 곧 살 것이라고 믿는 주식을 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투기를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기업의 가치가 산발된 주가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물론 초기 매수한 사람들이야 뭐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들은 되게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그 말씀 하는 건데요. 이미 현재 주가의 반응의 기대 수준을 가늠해야 되는데, 왜냐면 10% 성장을 기대했는데 주가는 이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 성장을 기대했는데 시장은 이미 15% 성장을 기대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 있으면, 물론 이제 10% 기대하든 15% 기대하든 주가가 올라가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비싸게 산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폭락장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은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좀이라도 물리면 밑에 가게 산 사람이 팔 수는 있지만 비싼 사람은 팔 여지가 없거든요. 손실을 바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투자 결정 한 요소, 다른 사람이 가진 기대치가 고려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비싸게 사도 탑다운에서 하는데, 왜냐면 더 비싸게 살 사람도 있을 거란 전제하는 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가격을 좀 무시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탑다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 투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개별적인 투자 기회를 가지는 증권을 찾아내는 바텀업 전략을 적용한다. 가치 투자자들은 개별 증권 하나하나의 상황과 메리트를 분석하여 발견된 증권을 탐색한다. 투자자의 탑다운 관점은 증권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나여 고려될 뿐이다. 가치 투자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투자 기회를 가진 증권을 찾아내는 바텀을 전략. 그러니까 한 종목씩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그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상황과 메리트를 분석하여 바이스앤드 증권을 탐색한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냥 가장 싼 종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탑다운 방점은 이제 가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하나 고를 뿐.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있죠. 아마 어떤 테마성 전기차 재료 있는데 전기차가 지금 유행한 업종이 아닌가를 그런 것에서 확인하는 정도로 한해서 좀 일반적인 상용보다는 조금 더 전망이 밝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점에서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거죠. 역설적으로 바텀업 전략이 많은 측면에서 탑다운 전략보다 훨씬 쉽게 정할 수 있다. 탑다운 투자자는 영속적으로 여러 개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바텀업 투자자는 이러한 예측 업무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바텀 전략은 이제 탑다운 방식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탑다운 투자는 예측을 계속 해야 돼요.
전기차가 앞으로 발전하다 이러면 예측을 막 해야 되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 건가를 또 평가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바텀업 투자든 이런 예측 업무에서 잘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가 발전하면 그 관련 기업이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미래적인 측면을 하는 것보다 현재, 과거, 현재,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장점, 그래서 경제회자에서 볼 때 이만큼 벌 건가를 예측하지만 미래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은 거예요. 과거와 현재 볼 때 거기에 기반이 두고, 그래서 경제회자라는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지 거기에 한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텀업 전략 같은 경우 과거 현재가 좀 미진하더라도 미래에 보일 것 같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비싸게 사도 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업무죠. 바텀업 투자들은 과거 현재에 되게 중점을 두고 거기 바탕으로 미래를 보지만, 탑다운 방식은 현재나 뭐 과거에 안 좋더라도 미래에 좋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쉬운 그런 방식이 아니겠죠. 전체 전략을 추가해서 말하면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을 살펴볼 때 박앤세일인지 알기 위해 가치를 측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박앤세일이 매수관에 들어올 때까지 경제 전체에 대한 관점이나 시장의 현황에 좌우되지 않고 기다려서 매수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바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싸게 산 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에 비해서 싸게 수 있는가, 그리고 싸다면 매수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단 증거 바라볼 때 박앤세일인지 알기 위해 가치를 측정, 그쵸. 기본적으로 싼가를 평가하려면 그래서 가치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니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측정 가치에 비해서 박앤세일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경제 전체에 대한 관점이나 시장 현황에 좌우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매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떠나서, 물론 이제 뭐 중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 아는 정도지, 거기에 뭐 시장을 분석하고 계속 단기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분석하지는 않아요. 중간에서 매수 가격이 되면 매수가에서 훨씬 낮은 가격에 되면 사는 거고, 분할매수 들어가는 거고, 더 싸지면 더 매수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와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엄청 싼 가격이라는 평가 내리면 그 장을 그렇게 안 보고 산 다음에 분할매수 접근해서 끝까지 매수하면서 들어가는, 그게 이제 보통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중요하지만 크게 명확한 차이가 나지 않는 탑다운과 바텀업 전략의 차이점은 현금을 가지고 가는 이유에서 나타난다. 바텀업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없을 때 현금을 가져가고, 기회가 나타나면 현금을 투자에 사용한다. 바텀업 투자자는 분산된 매력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때에만 모든 현금을 완전히 투자한다. 탑다운 투자자들은 바텀업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 마켓 타이밍을 시도한다. 마켓 타이밍이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탑다운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강시장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전략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가는 이유에서 나타난다는데요. 바텀업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기가 살 수 없을 때 현금을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 기회가 나타났을 때, 이제 물론 저가를 말씀하신 거죠. 기업 가치 비해서 엄청나게 저가라고 평가가 들 때, 그때는 현금을 투자에 사용한다는 거고요. 바텀 투자는 또 매력적인 투자 포트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분자 매수를 하더라도 보통 너무 한 종목에 매수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사게 될 텐데, 그것도 어떤 종목을 살 걸 결정했을 경우에, 어떤 종목들 살 걸 결정했을 때, 어떤 종목은 매력적인 가격에서 사는데, 또 사고 싶은 어떤 종목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 때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조차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됐을 때 또 추가 매수하는 거, 그 종목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마다 매력적인 가격이 있을 때만 사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통 현금을 일정 퍼센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탑다운 방식들은
바텀업 투자를 하지 않은 마켓 타임을 시도한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나중에 돈을 벌 거나 전제 깔다든지 테마성 타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 산다는 거죠. 가격을 좀 무시하고요. 그래서 마켓 타임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또 하락할 거로 생각하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 생기고 관세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떠나서 기업 가치가 없더라도 나중에 발전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사고 그러면 같이 사고 이게 기업 가치가 항상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도 전체장이 무너지고 이런 것 같으면 하락장으로 온다. 그러면 종목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매도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강시장이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이 있을 때 매수하고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으면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 차이가 나요. 바텀업 투자자들은 기업가치에 집중하고 기업가치 비해서 저가일 때 물론 이제 많이 저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로 계속 들어간 거고 탑다운 방식은 현재 기업가치가 없더라도 미래가치가 좋다든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선호하는 상황이 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인 거죠. 두 방식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텀업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한 대상에 대해 단순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다. 시초화되는 기업 가치는 얼마인지, 주주들이 기초 자산 가치의 실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얼마인지, 주어진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과 수익은 얼마인지 정도에 불과하다. 또 두 투자 방법의 차이점은 보시면 바텀업 투자자들은 단순하고 자세히 알죠.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직면 불확실성은 제한적이고 좀 적다는 거고, 그래서 바텀업 투자자들은 개별 정보에 대해서 기초화되는 기업가치가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고, 또한 이제 주들이 기초 자산 가치 실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줄일 가능성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시장에서 발생할 위험과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거니까요. 바텀업 투자자들은 원래의 투자 결정 이유를 손쉽게 알기 때문에 투자 중단을 해야 할 때도 잘 알고 있다. 기초 자산의 가치가 변할 때,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부패했을 때, 가격이 기업 가치를 완전히 또는 그 이상으로 반영했을 때 훈련된 투자자는 상황을 재평가해 매도를 단행한다. 투자 결정의 이유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데도 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직면하곤 했다. 투자에서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마인드를 바꾼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바텀업 투자들이 이제 결정을 한 이유와 더불어 이제 투자 중단을 해야 할 때도 어떤 건가 예시를 하는데요. 기초 자산 가치가 변할 때, 그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 경영진이 무능하나 부패했을 때는 보이진 않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 기업 가치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반영했을 때 너무 비싼 거지 주가가. 그때는 이제 기업 가치들이 훨씬 상회하는 시총이기 때문에 훈련된 투자자들은 상황을 재평가 매도를 단행해야 돼요. 매도를 안 하는 경우에 보통 과하게 상승하면 과하게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매도를 여기 보시면 투자를 더 이상 타당이 아닌데도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직면하고 위에 있는 내용이 발생인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되게 폭락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르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하게 상승하든지, 기초자산 가치가 문제가 생기든지, 경영진이 너무 부패했다, 이게 판단했으면, 매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좋아해도, 이제, 갖고 있는 그 종목을 좋아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달리 됐으면 아무튼 여러 가지 위에 말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파는 것이 현명한 거지 마인드 바꾼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시간 대비 수익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시간은 제한적이니까요.
반대로 탑다운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 알아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언제 어떻게 틀렸다고 결정할 수 있을까? 결국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손쉽게 재평가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과 달리 미래에 대한 탑다운 예측에 따른 투자 의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대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탑다운 투자를 안 한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탑다운 하는 방식이 되게 쉽다. 그리고 수익도 꾸준히 나가. 그럼 하겠죠. 근데 문제는 탑다운 방식이 되게 미래 예측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도 유효하다고 판단된 순간,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된 순간을 알아채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투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 알아채는데 어려움 겪는다. 그러니까 이자를 하락할 거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가들은 이자율을 상승과 하락을 베팅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예측하기 쉽지 않고 매매도 자주 해야 되고 솔직히 매매하에 자주 한다는 게 좋지 않고 편안한 투자 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금리도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예측하면 안 될 대상을 대해서 예측하려고 계속 시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탑다운 예측에 따른 투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대기를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걸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거에 도전하니까 이제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 장점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겠죠. 이제 단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스코날란도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 방식이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